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끝장낼 수 있는 희망찬 세월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발버둥 치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우크라 상황에 빗대 가지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사실 위험합니다. 좀 우크라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인지 몰라도 만약에 러시아가 그냥 하루아침에 우크라를 평정했다 그럼 그냥 아주 냉정한 정말 약육강식의 지정학 게임으로 그냥 끝나는 건데 우크라 분들이 엄청나게 투쟁을 하셔갖고 푸틴을 완전히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제 푸틴은 어떻게 발을 뺄 거냐. 또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참 정말 뭐라 그럴까 좀 비겁하게 행동했잖아요. 그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미국 국방력은 뭐 이런 문제. 또 이 와중에 이 한국인 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문제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게시될 때는 기본적으로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요.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가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바이든이 이 미국 군사력을 사실상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양쪽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얘기할 때는 그래도 바이든이 군사력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그런 군사 그 상태를 군사력 강화를 상당히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여쭸었어요. 그 말도 맞고요. 바이든에서 쇠퇴되고 있다도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군사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군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혹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던 이라크전 같은 걸 다 끝장냈다고요. 아프간, 이라크 이런 거를. 그래 놓으니까 미국의 군사비가 그러니까 액수도 늘어났고 줄줄줄줄 옆구리도 새는 것도 없어지니까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돼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추세를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강화시키지 않고 되게 고수준에 그냥 멈추고 사실상 약간 후퇴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때 워낙 큰 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해석을 하면 바이든도 트럼프가 이렇게 밟고 있는 군사력 강화 방식을 크게 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도 맞고요.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더 시원하게 물꼬를 터서 밀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유명한 장군 출신이죠. 잭 킨. 그 트럼프가 국방장관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때 부인이 숨진 지 얼마 안 되고 너무 지쳐 있어서 그걸 사양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잭 킨이 폭스뉴스에서 하는 말 잠시 들어보십시오. The Wall Street Journal has a piece today titled America's Declining Military, and it says the president's proposed military budget leaves us vulnerable. I think you would agree with that, correct, sir? Oh, yeah. I mean, we have a serious problem here. President Trump began digging us out of the hole that the 9/11 wars have put us in, and it's going to take some time to do it. The current defense budget has a 4% plus up in it, or $31 billion over last year. Just listening to your report, it doesn't even account for inflation. So obviously, it's actually a reduction when you apply inflation to it. And what's actually in the budget, think of this, the Navy, who wants to have 500 ships to deal with the threats that are out there, they're going from 298 ships to 280 ships in this budget. The Air Force, as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is the oldest and also smallest Air Force we've had in decades. And the Army is going from 485,000 troops to 473,000 troops. Listen, given the threats we have with China and with Russia and Iran, this makes no sense. We've got to step up and face the reality here. 네. 그러니까 트럼프 때
그 시원하게 튼 물고 그 증가 속도를 유지하려면 지금 뭐 4% 증가 정도가 아니라 한 10, 한 5%, 20% 증가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미국 경제력이 좋아져야죠. 지금 이제 바이든은 트럼프 때의 그 규모를 간신히 유지할동 말동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왕창 물러서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트럼프 때의 기조 그러니까 그 규모는 유지하고 있다. 단지 트럼프 때의 증가폭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때는 확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 금액도 증가시켰고 이라크전, 아프간전 같이 옆구리로 새는 구멍도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엄청 군사력이 강화됐다고요. 이 군사력 강화 추세를 바이든은 플랫, 그러니까 군사력 그냥 간신히 트럼프 때 해놓은 거 간신히 유지하는 추세로 바꿔버린 거예요. 꺾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던 걸 이렇게 플랫으로. 저는 플랫으로 꺾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이거죠.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같은 경우 트럼프 때 군사력 증가하다가 퍽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진 않아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도 황당한 자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미국 사정이고요.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자면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발목이 잡힌 거예요. 이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가 밉다라고 해서 지금 이 러시아와 푸틴 편을 이렇게 들면서 우크라이나는 뭐 이게 글로벌리스트의 괴뢰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젤렌스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서방 글로벌리스트랑 가깝던 안 가깝던 간에 하나의 독립국가를 이웃국가가 침공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국제질서의 심각한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국가라는 게 그냥 말이 좋아서 이웃이지 그게 깡패 전체주의 국가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국제질서의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스트나 뭐 그 딥스테이트가 밉다. 글로벌리스트나 딥스테이트가 작용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지난 2008년 이후로 친서방으로 계속 끌려온 거거든요. 14년 동안. 그게 밉다라 그래서 푸틴 편을 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편을. 그건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왕 저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항전에 나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기기를 기도를 해줘야죠. 당연히.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화띠면 뭐 한다고 아무리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가 밉다고 해서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냥 맥없이 푸틴과 러시아한테 먹혀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은 지금 그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푸틴이 원래 뭐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사이에 우크라이나 영역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괴뢰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키예프 같은데 그 인근에서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러시아 발표로는 우린 돈바스하고 크림반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남동부에 원래 자기들이 공작을 해서 괴뢰 지방 정부를 세웠던 지역 거기 쪽에 집중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스테일메이트죠. 교착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파괴와 살육이 자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걸 비교적 꿋꿋하게 버티면서 계속 저항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이제 푸틴이 발목이 잡힌 거예요. 이 발목이 잡힌 상태가 사실은 잠재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푸틴이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릇된 정보를 받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3월 들어서 야 내가 그릇된 정보 받았잖아. 그 국방장관 모두 날아가고 뭐 2인자 날아가고 그게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군부와 푸틴 사이에 상당한 알력이 있다. 그러니까 긴장이 감돌고 있다. 근데 뭐 군부가 세질 않아요, 러시아가. 러시아 국방장관 보면은
역대 국방장관이 전부 KGB 출신이에요. 비밀경찰 출신. 그 다음에 이번 국방장관이 아마 소방청장 출신일 겁니다. 야전군을 제대로 키우질 않은 거예요, 푸틴이. 야전군을 키우질 않은 거예요. 그게 이번 전쟁에서도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군부 지도층이라는 게 그렇게 약체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그 푸틴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내부가 좀 사정이 복잡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CNN 한번 보겠습니다. CNN도 뭐 맞는 소리 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재밌는 거라서 제가 인용합니다. Yeah, that's right, Jim. And one of the most salient examples of this, that this official pointed to, they talked about the fact that Vladimir Putin was misinformed about the use of conscripts, for example, in the Russian military ranks in its invasion of Ukraine. Earlier this month, one day we heard Vladimir Putin deny that conscripts were being used, and then the next day after that, we then saw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say that conscripts were in fact being used, but that they should not have been, and even saying that the matter was being investigated for potential criminal prosecution. Now, this U.S. official tells me that this information about Putin being misinformed and misled by his military advisors is based on newly declassified intelligence, but the official would not get into what that intelligence actually is, citing a risk to sources and methods. But this official says that the U.S. believes that Putin is being misinformed not only about how the Russian military is performing in Ukraine, underperforming expectations, but also how these san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global community are impacting the Russian economy. This official also says that Putin has become aware, it seems, of some of this misinformation, saying, quote, "We have information that Putin felt misled by the Russian military. There is now persistent tension," this official says, "between Putin and the Ministry of Defense, stemming from Putin's mistrust in Ministry of Defense leadership." 엉터리 작전 계획이 계속 올라갔다란 얘기예요. 엉터리 보고 엉터리 작전 계획이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징집병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저게 사고 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 러시아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저거 우리 형제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서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별개로 떨어져 나오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917년에 러시아의 그 공산혁명이 벌어진 직후에 우크라이나는 공산화의 길을 안 가려고 했어요. 공산화의 길을 가지 말자라는 정당의 이름이 인민당입니다. 피플스 파티. 그런데 공산당이 그것에 공산화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전이 벌어져서 굉장히 심하게 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쪽하고 공산화하지 말고 그냥 민주주의 가자라는 데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그 분홍들이 많으니까 홀로도모르, 그러니까 starvation, 그러니까 death by starvation, massacre by starvation, 그 굶겨서 대량 살육하기. 그거를 했죠. 그 스탈린이 1933년에. 그래서 한 300만에서 400만 사이가 숨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계 제2차 대전 후에는 반공 게릴라가 또 나왔었어요. 우크라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이렇게 우리는 너희 러시아랑 같이 안 가.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는 지중해 문화권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탈러시아적 성향이 있고, 러시아는 야 너희 우리 형제 아니야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거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말도 비슷하고 러시아 징집병사 그 젊은 애들 집어넣으면 내가 왜 저 사람들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나 이쪽에서 발표를 할 때 푸틴이 우리 우크라 침공군에는 징집병 없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철없는 그 정신적인 그 충격받아 가지고 탈영을 하거나 뭐 이럴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3월 초에 엊그저께 한 20일 전에 그 다음 날 러시아 국방부가 징집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 징집병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직업군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징집병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내부 검찰 조사 중입니다라고 국방부가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고가 푸틴한테 어떻게 올라갔냐면 지금 전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무찌르고 있습니다. 곧 이제 키예프 우크라이나 정부 넘어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이끄는 서방 자유세계가 경제 제재를 했을 때 우리 뭐 별로 타격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제 끄떡 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푸틴이 3월 이제 하순 들면서 3월 중순 넘어서면서 인지하기 시작을 했다. 그 나한테 보고한 놈들 이거 다 엉터리 같은 놈들일세 라고 이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굉장히 상황이 이제 그 역동적이 된 거죠. 푸틴이 이제 팔짝팔짝 뛰다가 발작을 일으키면은 인류의 비극이 오는 거고요. 팔짝팔짝 뛰면서 고민을 하다가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하면 우크라 사태가 이제 그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상황이 깔아앉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6.25가 이제 우리가 볼 좀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푸틴이 오판한 거 아니에요. 우크라를 들어가서 침공을 하면은 한 일주일 열흘 안에 우크라이나 지역 전체를 석권을 하고 미국이나 서방은 뭐 그거 별거 아니고 경제 제재 해봐야 뭐 중국이랑 손잡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오판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푸틴이 이거를. 이 오판을 해서 이 비극이 벌어져요. 오판을 하면 이런 그 초강대국들이 슈퍼파워들이 오판을 하면 6.25가 그런 겁니다. 6.25는 오판의 삼중주의입니다. 일단 미국이 오판을 했어요. 미국 국무부가 굉장히 혼란돼 있고 개발질을 했습니다. 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빨갱이와 싸우느라고 고생을 한 게 아니라 미 국무부와 싸우느라고 고생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1950년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한 5개월 전에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그 애치슨 라인에 보면 이 대한민국과 대만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베트남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향권이라는 게 일본과 필리핀으로 해서 서태평양선이 정해집니다. 저게 이제 미 국무부가 저런 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1950년 1월 달에는 이미 그만뒀지만 48년경까지 우리 그 대한민국 만들어질 때까지 미 국무부의 탑 클래스. 이제 미 국무부가요, 국무장관이 있고요. 부장관이 3명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얼굴 마담용 부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 조정하는 부장관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살림사는 부장관이에요. 국무부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장관은 사실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그 힘을 못 씁니다. 실제로 국무부 서열 4위가 누구냐? 장관 빼고 서열 4위가 누구냐? 국제정책 총괄 차관입니다. 국제정책 총괄 차관. 이게 이제 서열은 4위인데 이게 실세 중에 실세예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 1947년, 48년에 소련 간첩 알저히스가 있었습니다. 알저히스는요, 간첩 혐의로는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게 1930년대의 일이기 때문에, 1930년대의 일이기 때문에 알저히스는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간첩 혐의로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요. 위증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완전히 감옥을 갔다 왔죠. 옷은 먼저 벗었고. 이 사람이 국무부 국제정책 총괄 차관인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저게 정치 담당 차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Under Secretary of Political Affairs인가 그래요.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대외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국무부 서열 4위고요. 이 사람이 특이한 게 뭐냐면 유엔이 만들어질 때 1945년에 유엔이 만들어질 때 유엔 창설 실무 사무총장입니다. Secretary General o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국제기구 창설을 위한
연합국 회의,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연합국이거든요. 저기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나치 독일 일제와 싸운 그 진영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연합국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 유엔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연합국 회의예요, 저게. 그 연합국 회의의 사무총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엔 창설 단계의 사무총장까지 했어요. 저 소련 간첩이 알저히스가 국무부 서열 4위고 미국이 그 정도로 개판이었다고요. 미국 국무부가. 그때도. 따라서 미국에서 저런 오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화끈한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질 못했다고요. 1950년경에. 두 번째 오판은 뭐냐? 김일성과 박헌영이에요.